사라진 방, 남겨진 숨. 문을 열기 전 나는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언니의 방 앞.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며 관아에서 봉해둔 문. 하지만 문턱 아래로 굳은 흙먼지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이상했다. 열흘 전에 사람이 사라진 방이라면 발자국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안쪽에서 찬 기운이 스며 나왔다. 마치 방이 아니라 오래 비워둔 굴 같았다. 살며시 문을 밀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것조차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냄새가 남아있었다. 약재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닌 말 그대로 비어있는 냄새.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언니가 쓰던 바늘, 약첩, 손때 묻은 조그마한 주머니. 모두 제자리였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사라졌다는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 침대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불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마치 잠을 자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듯한 모양. 이건 언니의 손길이 아니었다. 언니가 이불을 개면 항상 모서리가 삐뚤었고 겉옷 하나가 꼭 옆에 걸쳐져 있었다. 나는 이불에 손을 댔다. 차갑다. 사람이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은 머문 적 없던 것처럼. 그 순간 뒤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가에 서 있었다. 몸을 돌리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말투로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조용한데 끝에 단단한 기운이 얹힌 목소리. 여길 혼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포도청에서 파견된 장도현이었다. 그는 방 안쪽을 스쳐보더니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마치 무엇인가 사라져 있어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본 사람처럼.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겼다고 했죠? 그 말을 다시 들려달라 했을 때 피하시기만 했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 위쪽 대들보 근처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의 시선 끝을 따라 나도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한 자국이 보였다. 사람 손으로 닦인 듯한 작은 원형. 불을 켠 적도 없는데 그 흐름만 남은 자리. 나는 한 줄기 소름이 척 올라오는 걸 느꼈다. 저건 말이 저절로 굳어졌다.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를 수가 없었다. 그 흐름이 남은 자리 바로 아래 유나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나는 외투 안쪽에서 그 종이를 꺼냈다. 다른 모서리, 떨리는 글씨. 그날 산이 움직였다. 종이를 바라보던 도연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숨겼지만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시는 그 미세한 기척이.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이건 그냥 실종이 아니죠.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만큼은 뚜렷했다. 도연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이 방 처음 봉인했을 때와 다릅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져 그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훑었다. 눈빛이 걸리는 지점마다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 누가 다녀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지우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한쪽에서 바람도 없는데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언니의 글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봤던 적이 있었다. 포도청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적혀있던 단어.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 나는 종이를 도연에게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접어 숨겼다. 그 안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 설. 내 이름이었다. 방이 조용해졌다.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언니가 사라진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나와도 관계가 있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다. 방 밖으로 걸어나가며 나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언니를 데려간 게 무엇이든 이번엔 내가 먼저 붙잡는다. 그 순간 멀지 않은 산 쪽에서 묘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아닌데 바람처럼 흘러가는 음성. 누군가. 아니, 어딘가에서 내 이름을 아주 희미하게 부르고 있었다. 설아 돌아오너라.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까. 언니였다. 금기된 이름. 방을 나와 마당에 서자 해가 이미 기울어 있었다.
붉은 빛이 석가래를 스치며 내려앉는 모습이 기묘하게 흔들렸다. 한낮과 다르게 저녁에 집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숨을 쉬는 소리조차 삼켜지는 느낌. 나는 손안의 쥔 종이를 꾹 눌러쥐었다. 내 이름이 적힌 종이. 언니도 사라지고 방도 깨끗이 비워지고 그 와중에 내 이름만 남아있었다. 의도적이었다. 누군가 보여주려고 남긴 흔적. 뒤에서 도연이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다. 발자국이 모래 위에 가볍게 찍히는 소리. 그 사람 특유의 침착한 걸음. 그는 나를 따라 몇 걸음 옆에 섰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치 오래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알고 움직인 겁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 말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인정하듯 아니면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을 곱씹듯. 실종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특별한 이름과 관련이 있죠. 바람이 스쳤다. 서늘함이 등에 와닿았다. 그 이름이 대체 무엇이길래요? 그는 대답 대신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사람 둘이 지나가고 있었다. 낮에는 분명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눈길조차 피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마치 나와 눈을 마주치면 무슨 징조라도 생기는 것처럼.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은 당신 언니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실종자를 가리킬 때 이름 대신 쓰던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최근 며칠 동안 귀에 스친 말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어린아이들 속삭임에서조차 들렸던 단어. 그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윤화라고 부르지 않고. 도연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이름을 부르면 따라간다는 금기가 내려왔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은 절대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말 뒤에 깔린 무게가 너무 분명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언니의 흔적도 이름도 기억도 누가 지우는 겁니까?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거짓을 고르는 침묵이 아니라 말해선 안 되는 진실을 고르는 침묵.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한 번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밤에 마을을 지나가면 들리는 소리.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들리던 사람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목소리. 사람들은 바람이라 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말했다. 그 소리를 사람들은 부름이라 합니다. 부름. 두 글자가 심장을 세게 울렸다. 언니도 그걸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는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부정을 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충분한 답이었다. 그때 마을 반대쪽에서 한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멀리서도 들릴 만큼 떨리는 목소리. 부르면 안 돼. 이름 부르면. 여기까지 말하다가 어른에게 입이 틀어막힌 듯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나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이가 울면서도 고개를 거세게 저었다. 그 어른은 허둥지둥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마치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도망치는 것처럼. 도연이 낮게 말했다. 보셨죠?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숨을 내쉬기도 전에 그는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 부름이 당신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 나는 의식적으로 손을 꽉 움켜쥐었다. 도대체 누구의 목소린데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직접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먼저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할 말을 잃고 그를 바라만 보았다. 그 순간 멀리 산 아래쪽 숲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잔가지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소리도 아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을 향해 걸어오는 소리. 사라진 기록.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마을의 집집마다 불빛이 꺼져가는 속도가 이상할 만큼 급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피하듯 해가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드는 느낌. 나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을수록 아까 들렸던 숲의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도연은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그가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라 나 역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 도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오늘 밤 그 부름이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아래 깔린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정말 무언가가 오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본 적이 있는 걸까? 도연은 등을 돌려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 쪽을 잠시 살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포도청에서도 이 사건을 여러 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남지 못한다. 무엇보다 그 말이 이상했다.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좀 더 똑바로 듣고 싶어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몸짓.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문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진 겁니다. 지워진다고요? 내 목소리가 자연스레 떨렸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기록을 썼던 나졸들마저 자기 손으로 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글씨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거죠. 바람이 잠시 멎은 듯 했다. 그 말이 공기보다 무겁게 귓가에 내려앉았다. 그럼 언니에 관한 기록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언니가 사라진 것뿐 아니라 언니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지워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때였다. 멀리 숲 쪽에서 낮고 긴 소리가 흘러왔다. 밤의 기척과는 다른 진동. 사람 목소리 같으면서도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울림.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발걸음도 발톱도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가 땅을 스치는 소리. 도연이 말없이 손을 들어 내 앞으로 막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조차 긴장한 게 느껴졌다. 숲의 그림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무엇인가가 나타났다. 얼굴은 없고 몸의 형태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이 걷는 방식이었다. 묵직하게 땅을 밟는 발자국 소리. 그러다 멈추는 기척. 나는 그 방향을 응시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고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바람도 없는데 주변의 대나무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어쩌면 바람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압력인지도 몰랐다. 그 순간 내 귓가 바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들렸다. 설아. 나는 그대로 굳었다. 언니의 목소리였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심장 하나가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도연이 다급히 내 어깨를 붙잡았다. 잡는 손이 차가웠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왜요? 언니 목소리예요. 그는 숨을 참듯 말끝을 눌렀다. 그건 당신 언니가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숲 넘어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분명히 다른 목소리. 낮고 건조한 남자의 소리. 마치 여러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나온 것 같은 기묘한 울림.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막아도 들렸다. 머릿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음성. 도연이 낮게 말했다. 이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했던 이유. 지금부터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푸른빛이 번지는 듯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역날의 칼날 같은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베는 듯 했다. 발끝까지 얼어붙은 순간 그것이 내 앞에서 멈췄다. 사람의 키 정도 높이. 정면. 내 쪽을 향해. 형체는 없지만 확실하게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설아. 나는 소리의 주인을 보기도 전에 도연이 나를 거칠게 뒤로 끌어당겼다. 지금 돌아보면 잡힙니다. 그 말과 동시에 눈앞의 어둠이 찢어지듯 흔들렸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숨도 바람도 목소리도 마치 세상이 한순간 멈춘 것처럼. 하지만 단 하나.
방금 들렸던 그 목소리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주 선명하게 맴돌았다. 설아. 새와함에 숨겨진 문. 몸이 굳은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다. 눈앞에 어둠이 사라지자 숲도 마을도 도연의 기척도 서서히 현실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그 손을 순식간에 걷어간 느낌. 따뜻함도 냉기도 아닌 이상한 잔상만이 팔목에 남아 있었다. 도연이 내 어깨를 붙잡고 숨을 고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 손목의 힘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들은 목소리. 그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언니 목소리였는데요. 도연이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었다. 실종된 사람들 대부분이 사라지기 하루 전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였다는 점도 같았고요.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 그 말은 곧 현옥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차갑고 떨렸다. 그럼 언니도 그렇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름은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는 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에서부터 차가운 느낌이 내려왔다. 내 이름을 부르게 만든다. 왜 하필 이름인가? 이 마을이 그렇게 이름을 금기하는 이유. 그 의문이 입안에서 굳은 순간 도연이 작은 천 조각을 내게 내밀었다. 언니가 쓰던 약첩에서 발견했다는 흔적이라고 했다. 조심스레 펼쳤다. 천 위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 하나. 문양처럼 보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글자의 자취였다. 새화암. 나는 숨을 멈추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그쪽을 보며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하던 곳. 도연은 말했다. 내일 새벽. 새화암으로 가봅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가슴속에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 해가 뜨기도 전 나는 도연과 함께 새화암으로 향했다. 산길은 신기할 만큼 조용했다. 어제의 그 울림이 거짓말 같을 만큼.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공기가 점점 묵직하게 변했다. 기운이 눌리는 듯했고 새벽의 찬 기운 사이로 알 수 없는 냄새가 흘렀다. 곰팡이와 수치 섞인 듯한 냄새. 일화에서 언니 방에서 느꼈던 비어있는 냄새와 같은 종류였다. 새화암은 산허리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작고 더 낡아 있었다. 기둥이 삐걱이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금방까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문 위에 미세한 손자국이 있었다. 나는 문을 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가 여기 왔었겠죠? 말끝이 사라질 무렵 뒤쪽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승려 한 명이 서 있었다. 나이가 든 듯 보였지만 표정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저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돌아가라. 여기서 찾을 건 진실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언니가 여기 왔었습니까? 물음을 뱉는 순간 승려의 손이 아주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찾지 마시오. 그 한마디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승려는 그제야 주변을 살피고 우리를 암자 뒤쪽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흔들리는 이상한 종 하나가 달려 있었다. 녹슨 줄에 매달린 작은 금속종. 승려는 종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종이 울리던 날 그 여인이 왔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유나 언니가요? 승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은 기록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기록. 사라진 기록들. 언니의 단서. 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승려는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누가 숨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워진 것이다. 스스로 지워졌다.
기억이, 사람의 기록이, 존재가. 내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타고 내려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승려의 발 뒤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났다. 도연이 즉시 손을 들어 나를 뒤로 물렸다. 바람 한 점 없었는데 승려의 옷자락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나무 아래 발끝에서 희미한 글씨가 새겨지듯 나타났다. 문양처럼 얽힌 글자 하나. 그건 내가 어젯밤 들었던 목소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은 글자였다. 설. 내 이름이었다. 지하의 첫 단서. 땅 위에 떠오른 글씨는 오래된 잿빛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무 그림자도 바람도 없는 자리에서 그 글자만 혼자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설. 내가 숨을 들이키자 그 글씨가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 서서히 번져 희미해졌다. 손을 뻗으면 사라질 것 같은, 아니 이미 사라지고 있는 흔적. 도연이 조용히 내 손목을 붙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작은 압력에서 움직이지 말아라는 경고가 전해졌다. 승려는 그 글자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팔소매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서더니 숨을 고르려는 듯 한참이나 입술을 떨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낮고 떨리는 중얼거림이 귀에 그대로 박혔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금 그 글자, 저를 부른 건가요? 승려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두려움보다 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마치 알고 있다는 사람의 눈빛.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곳에서 이런 흔적이 나타나는 이유 아시는 겁니까? 승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러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안다고 말하면 그 말이 이 산에 닿을까 두렵소. 그 말의 울림은 단순한 겁이 아니었다.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누군가가 듣는다는 두려움.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언니가 왔던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승려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숨이 막혀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여인은 누군가가 이곳에 있다며 지하를 찾고 있었소. 지하. 그 단어 하나만으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새와함은 작았다. 지하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지만 승려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여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묻지도 않았소. 나는 즉시 반박했다. 언니는 이곳에 온 적이 없어요. 승려의 시선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다. 아니요. 분명 전에 왔었소. 그 말에 도연조차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언니가 여기에 전에 왔다고요? 승려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여인은 지운 기억을 되찾으려 왔었소. 지운 기억. 마치 뇌리를 세게 때린 듯 내 내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 어딥니까? 승려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써 입술을 열었다. 여기입니다. 그는 발밑에 놓인 작은 돌판을 가리켰다. 평범한 돌이었다. 하지만 가만히 손을 대보니 돌 아래로 희미한 틈이 느껴졌다. 도연이 돌을 살짝 밀자 돌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긴 숨이 새어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어둠이 담긴 공간. 눈으로 보기 전부터 뭔가 오래 묵은 기운이 가득한 느낌. 승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나오지 못했소. 내 가슴이 세게 조여왔다. 왜 내려갔습니까? 승려는 손을 모으며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찾고 있던 기록이 이 안에 있으니까. 기록. 언니가 목숨 걸고 찾으려 했던 것. 모두가 숨기고 누군가는 지워버린 것. 내가 돌판의 틈을 더 벌리려는 순간 승려가 내 손목을 잡아막았다. 그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부르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승려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 안의 것들은 이름을 알고 움직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미 그들에게 닿았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돌판 아래쪽 어둠 깊은 곳에서 누군가 천천히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도현도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낮고 길게 울렸다. 설아. 확실히 언니의 목소리였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어딘가에서 부르는 듯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다른 무언가의 숨소리가 겹쳐 있었다. 언니가 아닌 차갑고 건조한 숨. 도연이 손을 뻗어 나를 뒤로 밀며 말했다. 지금 열면 당신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는 돌판 위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돌판 아래에서 갑자기 손톱 긁는 소리가 들렸다. 명확했다. 닫힌 문 아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숨을 완전히 삼켰다. 돌판 사이로 그 긁는 소리가 한 글자씩 새겨 넣듯 들렸다. 설, 설, 설. 내 이름을 미치도록 집요하게.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 돌판 아래에서 긁히는 소리가 멎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지하의 어둠이 아직도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도연이 조심스레 돌판을 원래대로 덮으며 숨을 정돈하려 애쓰는 기척을 보였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평소처럼 침착한 척했지만 그 안에 깔린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다. 당신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그 말이 살갗에 차갑게 와닿았다. 나는 억누른 숨을 내쉬며 물었다.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도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돌려 주변을 살피며 누가 듣고 있을까 경계하는 듯한 움직임. 잠시 후 그는 낮고 단정한 말투로 말했다. 이 부름 사람의 기억과 관련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기억 속 가장 약한 틈을 노립니다. 기억.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울렸다. 언니가 남긴 말. 승려가 말한 지운 기억. 그리고 나를 부르던 목소리. 나는 의문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저는 기억을 잃은 적이 없어요. 도연이 시선을 내게 고정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 안에 이미 아니다라는 대답이 있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서늘하게 움찔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그 자체로 증거가 아니에요. 말을 하고 나니 내가 어떤 말을 꺼냈는지 스스로 놀랐다. 기억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으니까. 도연은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이곳에 전에 왔다고 했던 승려.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에서 벼락 같은 느낌이 스쳤다. 승려의 얼굴.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경악.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저를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이 마을에 온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스쳐 지나간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도 예전에 실종된 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뼛속까지 내려왔다. 제가요? 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어떤 기록을 보거나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작은 장부 조각을 꺼냈다. 불에 태워진 흔적이 있는 종이. 가장자리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이건 관아의 오래된 실종 목록입니다. 당신 언니가 사라지기 전 이 종이를 찾고 있었죠. 나는 종이를 받았다. 검게 탄 글자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탄 흔적 사이에서 한 글자가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설. 내 이름. 나는 숨을 멎은 채로 한참을 들여다봤다. 굳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도연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여기에 적혀있던 사람들. 거의 모두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신 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언니가 이걸 봤다. 그럼 언니는 저도 실종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도연의 표정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본인조차 그것을 모르죠. 나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재는 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 같았다.
그때 승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지 않으려 했소만. 당신은 예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듯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승려는 손을 모으며 무언가를 고백하듯 말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도 이 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암자 앞에 달린 작은 종을 가리켰다. 녹슨 종. 한 번도 울릴 수 없을 것 같은 묵직한 금속. 그런데 바람도 없는데 종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또 울리려는 듯 작게 떨고 있었다. 당신이 왔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승려의 말은 떨렸지만 진실이었다.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물었다. 누가요? 승려는 대답하기 전 잠시 숨을 삼켰다. 당신이 사라진 날 설을 데려가라고 말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산 너머에서 어젯밤 들었던 그 목소리가 정확히 같은 톤으로 들려왔다. 설아, 어둠도 아닌데 빛도 아닌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를 알고 있었다. 결탁한 그림자. 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흐르는 소리처럼 가볍게 스쳤지만 그 잔향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설아. 나는 놀라 굳어있던 몸을 겨우 돌려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굳어 있었고 눈빛 속에는 억누른 분노가 번져 있었다. 도연은 주변을 천천히 훑었다. 나무와 돌, 바람이 멎은 공기까지 무언가가 숨어 있을까 경계하듯 지금 우리를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처럼 들렸다. 승려는 그 말에 급하게 두 손을 가슴께로 모았다. 옷소매가 부르르 떨렸다. 이 산 이미 감시받고 있소. 감시. 누가? 나는 입술을 적시며 물었다. 언니가 여기에 왔을 때 누구를 찾고 있었던 겁니까?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언니는 마을 좌수를 의심했습니다. 숨이 멎는 느낌. 좌수. 마을에서 가장 신망 있는 사람. 어떤 일이라도 조정하는 그 마을의 기둥 같은 존재. 승려도 얼굴이 굳어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쥐어짜듯 잡았다. 그 사람. 여기에도 왔었소. 나는 승려에게 다가갔다. 유나 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승려는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듣고 있을까 계속 시선을 흔들었다. 그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했다. 좌수는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을 몰래 살펴보았소. 그리고 곧 그도 사라졌소.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좌수가 사라지기 전 누군가와 접촉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누군가가 지금 우리 주변의 공기에 남아있다는 걸. 도연은 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관아 내부의 특정 인물. 동부포교 윤지연. 그가 실종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연.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입속이 서늘해지는 이름. 도연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글보다 사람의 기억을 다루는 자. 누군가를 사라지게 만드는 대신 기록도 기억도 함께 지우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그림자라는 이름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처럼 퍼졌다. 그 순간 승려가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암자 뒤 산길을 가리켰다. 방금 누군가 지나갔소. 도연이 곧장 시선을 돌렸다. 누구였습니까? 승려는 숨을 들이키기도 어려운 듯 목소리를 간신히 짜냈다. 흰옷을 입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내. 그 사람이 아까 당신 이름을 부르고 있었소. 나는 심장이 조여들었다. 저를요?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좌수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가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윤지연입니다. 그가 이제 모습을 감추지 않네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숲 사이에서 바람 한 점 없는데 흰 옷자락이 스쳐 지나갔다. 얼굴 없는 남자. 형체 없는 발자국. 기억을 지우는 자.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사라졌지만 살아있다. 흰 옷자락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숲이 한꺼번에 숨을 참은 듯 조용해졌다. 새소리도 끊겼고 바람도 멎었다. 도연이 내 앞에 서며 작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칼을 빼지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이미 싸움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사람처럼 보였다. 지금은 쫓지 않습니다. 그의 낮은 말투는 확신에 가까웠다. 저자는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승려가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산에. 이 산에 오래 머물던 자가 아닙니다.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소. 나는 숨을 골랐다.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말은 곧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도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설씨, 지금은 이곳에 더 머물면 위험합니다. 좌수가 사라진 이유도 마지막에 이곳에서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나는 승려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숨기고 있던 공포가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좌수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묻자 승려의 손끝이 더 떨렸다. 그분은, 그 여인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다. 언니가요? 승려의 시선이 잠시 바닥을 스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좌수는 실종자 명단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죽은 흔적도 시신도 없었소. 모두 사라졌을 뿐이요.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전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운 걸음. 그럼 언니도 살아있는 겁니까? 승려는 고개를 살짝 들었고 눈빛이 서글프게 흔들렸다. 당신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 좌수에게 자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고 갔소. 숨이 멎었다. 언니가 직접 남긴 말. 살아있다. 하지만 나에게 오지 말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도연이 그 말을 들은 뒤 표정을 굳게 가다듬었다. 이제 확실합니다. 당신 언니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붙잡고 있는 거죠? 도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윤지연. 그는 실종자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만 골라 데려갔습니다. 특정한 사람. 그 말이 불길하게 맴돌았다. 어떤 사람입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을 고르듯 시선을 내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을 지우려는 대상이죠.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왔다. 그럼 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말하지 못하게 된 겁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실종자 기록 중 당신 이름을 본 겁니다. 나는 그 말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제가 실종된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는 애써 단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 언니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냈죠. 말이 끝나자 숲 쪽에서 또 다른 기척이 들렸다. 흐느낌 같은 숨소리. 사람인지 아니면 그 부름인지 모를 울림. 순간 도연이 내 손을 확 잡아 끌었다. 움직입니다. 지금. 그의 목소리는 전투적인 긴장감으로 변해 있었다. 승려도 뒤로 물러서며 염주를 틀어주었다. 숲 사이 어딘가에서 흰옷이 다시 스쳐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얼굴 없는 남자. 소리 하나 없는 그림자. 그리고 그 순간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림자 뒤편 바위 틈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바위 위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 손이 떨려 종이를 펴는 순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설아 살아있다. 하지만 부르지 마라. 윤화의 글씨. 내 무릎이 힘없이 흔들렸다. 언니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언니가 아니라는 것도. 도연이 내 옆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분명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데려가려 합니다. 종이를 꼭 쥔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숲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다. 설아. 오너라. 그건 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절대. 기억을 지우는 자. 숲속에서 들린 마지막 목소리는 언니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끝에 걸린 낮고 마른 숨은 언니가 낼 수 없는 소리였다. 나는 종이를 쥔 손을 떨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숲 어딘가에서 흰옷의 그림자가 느리게 움직이는 기척이 있었다. 도연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뒤에서 검은 바람처럼 긴장감이 흘렀다.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위 틈 사이에서 작게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분명 거기 있었다. 승려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그 산에 예전에 봤던 것과 같습니다. 나는 곧바로 물었다. 예전에? 언제 보셨습니까? 승려는 염주를 쥔 손을 꽉 조이며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사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심장이 꽉 죄어왔다. 저와 함께?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당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소.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서 도망쳐온 것처럼 보였소. 나는 숨을 들이켰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기척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마치 잊었다고 믿어온 기억들이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도연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말투는 침착했지만 기저에는 오래 묵힌 진실이 있었다. 당신도 실종됐던 겁니다. 단지 기억을 잃었을 뿐.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승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나타났소. 누군가가 데려다 놓은 듯한 모습이었소. 그리고 당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와 함께 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내 윤지연. 기억을 지우는 자. 기록을 없애는 자. 도연이 낮게 말했다. 당신 언니는 당신이 사라졌다 돌아온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혼자만? 나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승려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여인은 말했소. 동생은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내 무릎이 흔들렸다. 머릿속에 오래 잠든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것 같았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왔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들이 원하는 상태. 나는 겨우 입술을 열었다. 왜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기억을 가진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니까요. 그 말과 동시에 숲 깊은 곳에서 낮고 끈질긴 숨소리가 울렸다. 설아. 기억해라. 나는 몸을 굳히며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죠? 도연이 칼집을 꽉 쥐었다. 기억을 해라. 그 말이었습니다. 기억을 해라. 그걸 누가 말하는 걸까? 그림자. 윤지연.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더 큰 자. 나는 종이를 꽉 쥐고 말했다. 언니는 제가 기억해내길 바랐던 걸까요? 도연의 대답은 짧고 확신에 찼다. 예. 당신 언니가 남긴 모든 흔적은 당신에게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때 승려가 갑자기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오, 들리오? 지금 들리오?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시선을 따라 숲 너머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흰옷이 서 있었다. 얼굴은 없고 그림자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의 시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저승도 아닌 인간도 아닌 소리로 말했다. 설아. 기억을 해라. 그 말이 뇌 속 깊은 곳에 박히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어두운 방. 닫힌 문. 그리고 나를 끌고 가는 손. 나는 숨이 멈춰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 장면은 절대 처음 보는 게 아니었다. 나는 진짜로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그림자를 끊는 자. 나를 끌고 가던 그 손. 10년 전 내가 사라졌던 그 순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번쩍대며 끊어졌다. 숨이 멎은 듯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도연을 바라봤다. 저 사라졌던 적이 있어요. 도연은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 누구였습니까? 나는 기억 속 어둠을 더듬었다. 고개를 돌리기도 어려웠던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말. 설을 데려간다. 입술이 떨렸다. 윤지연이었어요. 그때 저를 끌고 갔던 건 그 사람이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찢어질 듯 굳었다.
심장을 누르는 듯한 분노가 들렸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당신을 끝내 데려가기 위해서였군요.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났다. 흰옷, 얼굴 없는 형체, 발걸음 소리조차 없는 기억 없는 존재. 도연이 칼을 빼들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급하게 칼을 뽑아든 적이 없었다. 그림자가 말을 했다. 끊어진 숨을 이어붙인 것 같은 목소리로. 서라. 돌아오너라.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목소리는 언니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아래 아주 미세하게 다른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여성의 떨리는 숨. 나는 숨을 멎은 채 귀를 세웠다. 그리고 알아버렸다. 언니가 저 안에 있어요. 도연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 말 확실합니까? 나는 흔들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의 숨이에요. 언니가 안에서 잡혀 있어요.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였다. 가까이 올 때마다 공기가 식는 듯 했다. 승려가 뒤에서 떨며 외쳤다. 그 사내는 사람이 아니오. 기억을 먹는 자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언니는 살아있었다. 그 사실이 이 모든 공포보다 앞섰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도연이 막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놔주세요. 저거 언니를 데리고 있어요. 도연은 이를 꽉 물고 고개를 저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당신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는 이미 한 번 갔다 왔어요. 그 순간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그 말에 반응하기라도 하듯 그 안에서 언니의 숨소리가 한 번 크게 떨렸다. 나는 그림자를 향해 낮게 말했다. 언니를 놓아줘. 그림자가 멈췄다. 그리고 어둠을 찢는 듯 낮고 강한 소리가 울렸다. 설을 내라. 그 순간 바람이 뒤집히듯 주변에 흩날렸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나무 가지들이 동시에 떨렸다. 그림자가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내 앞으로 손을 뻗어왔다. 차갑게 얼어붙은 기운이 피부에 닿는 순간 도연이 내 팔을 잡아 뒤로 끌어당겼다. 뒤로. 그의 칼날이 그림자의 팔을 스쳤다. 사람이라면 피가 나오거나 비명을 질렀겠지만 그림자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대신 형체가 잠시 어둠처럼 일렁였다. 그때 그림자의 옷자락 안쪽에서 작은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굽혀 그것을 집었다. 작은 비단끈. 언니가 늘 머리 매던 끈.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언니야. 바로 그 순간 그림자가 크게 흔들렸다. 형체가 풀리듯 흔들리다가 갑자기 뒤로 밀리며 숲속으로 흩어졌다. 도연이 칼을 들고 한 걸음 나아갔지만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아 막았다. 잠깐. 저 안에 언니 목소리가 있어요. 저걸 베어버리면 언니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합니다. 숨이 멈췄다. 제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는 당신에게만 약점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기억을 되찾으면 그 안에 억눌린 언니가 그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을 되찾으면 내 가슴 안에서 잊혀졌던 조각들이 다시 흔들렸다. 10년 전의 어둠, 닫힌 문,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끌어내던 사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기억을 되찾죠? 도연은 종이를 가리켰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글. 부르지 마라. 그 문장은 경고였지만 그 안에 답도 함께 들어있었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당신이 부름을 거부하면 그림자는 흔들립니다. 그 틈으로 언니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숲속에서 그림자가 다시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다. 서라. 오너라. 나는 귓가를 파고드는 그 소리를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싫어. 그림자가 멈췄다. 흔들렸다. 형체가 크게 일렁였다. 나는 더 강하게 말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그 순간 언니의 숨소리가 그림자 안쪽에서 터져나왔다. 설아. 그 소리는 진짜였다. 언니의 목소리.
억압되어 있던 하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목소리. 그림자가 크게 흔들렸다. 마치 제 몸을 붙잡지 못하는 듯. 형체가 갈라지고 구멍이 생기고 안쪽에서 사람 손이 튀어나왔다. 내 심장이 멎었다. 언니. 나는 달려가 손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분명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 순간 도연이 그림자를 향해 크게 외쳤다. 지금이야. 나는 언니의 손을 힘껏 끌어당겼다. 그림자가 찢어지듯 흔들리고 안쪽에서 언니의 몸이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림자는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산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숲도 바람도 숨도. 나는 언니를 끌어안았다. 언니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 살아있었다. 도연이 칼을 거두며 낮게 말했다. 끝났습니다. 적어도 당신 둘을 찾는 일은. 나는 언니를 붙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뒤에 있는 배후, 기억을 지우던 자들의 존재는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보다 언니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먼저였다. 언니가 힘없이 말했다. 설아, 미안하다. 도망치지 못해서. 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됐어. 우린 다시 찾았어.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기억을 다 찾지 마. 그건. 하지만 언니의 말은 도연의 깊은 목소리에 가려졌다. 설 씨는 기억을 되찾아야 합니다. 왜 당신이 사라졌는지, 왜 언니가 붙잡혔는지. 이 모든 진실은 당신의 기억 안에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이제 피하지 않을게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가라앉을 때 멀리 산길 위에 흰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듯한 형체가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러자 도연이 낮게 말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림자는 쓰러졌지만 그를 움직이던 누군가가 남아있습니다. 나는 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좋아요. 그럼 다음은 기억을 되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낼 차례네요.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뜨거운 빛이 번졌다. 그렇게 우리 둘은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밤하늘 저편에서 방금 사라진 그림자의 조각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여기까지 조선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얽힌 기억의 그림자 이야기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언니를 되찾기까지의 여정이 여러분께도 긴 밤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졌어도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배우의 그림자는 아직 이 산을 떠난 적이 없겠죠. 설이 잃어버린 기억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다시 열린 이 길의 끝에는 무슨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